K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치과 전문의 조재민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 전문의 조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00세 시대 많은 분들이 노후 건강을 위해서 요즘 많이 노력하고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치아 건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아 건강의 소홀히 치아가 상실되면 일단 씹는 효율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 섭취가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요새는 이제 심미가 상당히 우선시되는 시대인데 예. 구강 조직의 변화가 외모의 변화까지 야기되기 때문에 이제 치아의 건강은 심리적 건강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아의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나오셔서 꼭 검진을 받으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제공하는 스케일링 혜택도 받으셔서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이는 물론 어린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치과에 오시길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다 그런 공포증 환자들이 맞아요. 네. 맞아요.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치과 공포 다들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대체 이 공포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잉 그 기계 소리. 네, 막 나고 이 기계가 제 입안에 들어온다는 것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네. 핵심적인 포인트를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얼굴과 구강 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본능, 그것 때문에 자기 얼굴 앞에서 그리고 입안에서 기구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한 가지는 소음이죠. 환자분들이 흔히 드릴이라고 표현하시는 드릴? 네. 드릴 아닌가요? 이제 치과용 전동 기구 때문에 네. 이제 환자분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포스럽죠. 네. 치과 진료대에 앉으면 땀도 나고 호흡도 빨라지고 맥박수도 빨라지고 이런 이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장님 개인적으로 치과 가면 두 가지 공포를 느껴요. 첫째는 뭔데요? 치료할 게 너무 많을까 봐 견적에 대한 공포. 아, 6개월 할부해야 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왠지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그런지 통증을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원장님 희소식이 있더라고요. 통증은 최대한 덜 느끼면서 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말 맞는 부분인데 결국 공포심의 가장 큰 원인은 통증이죠. 그리고 통증과 관계된 기억이 있다고 하면 치과 치료를 더 무섭게 만들고요. 과거에 치과 진료에서 큰 통증을 느끼셨다 하면은 그 환자분은 치과에 오는 것조차도 꺼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증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제 환자분은 치과 공포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흔히 수면 치료라고 알려진 치료를 통해서 통증에 대해 기억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하게 된다면 환자분들은 치과 공포증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수면 치료의 정식 명칭은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수면 치료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어떤 분들은 그냥 자면서 치료받는 거 아닌가? 쿨쿨 자는 동안 치료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수면 치료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일반인들께는 상당히 생소하실 텐데 우리 수면 내시경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많이 많이 들었죠. 하죠. 네. 익숙하죠? 내과에서는 이제 치과에서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의식화 진정 치료, 수면 진정 내시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치과에서도 수면 내시경 시 사용되는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서 치과 치료를 하는데 이를 흔히 수면 치료라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의식화 진정 치과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화 진정 치료 후에 우리가 깨어나면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잠이 들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치료 중에 완전히 잠든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 가능하고 자발적인 호흡도 유지하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입을 벌리라고 말씀드리면은 입을 벌리시기도 합니다. 자는 동안에요? 네. 전신 마취랑은 다른 건가요? 왜냐면 전신 마취는 사실 이게 몸에 좀 부담도 있다고 해가지고 걱정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신 마취하고 수면 치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신 마취의 경우에는 완전한 무의식 상태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호흡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신체의 상태를 유도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도에 호흡관도 삭관하고 그리고 수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신 마취의 경우에는 신체에 부담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회복도 느립니다.
하지만 수면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가수면 상태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호흡도 가능하고 회복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큰 걱정 없이 치료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수면 치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제가 이해하면 사실 원장님 다 이해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아니 제가 녹화 전에 잠시 들어보니까 원장님께서 수면 치료를 하게 된 또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저는 아버지 때문에 이제 수면 치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가 치과 진료를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치과 공포증 때문이라기보다는 코로 숨 쉬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입으로만 숨 쉬는 거, 그 정식 명칭은 구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인의 한 2% 정도가 구호흡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치과에서 입안에 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동안에 물을 빼주는데 물을 빼주지 못하는 그런 잠깐의 시간 동안 엄청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면 치료를 처음에 알아보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드님이 치과 의사신데 네. 아드님한테 치료를 받는데도 두려워하셨다고요? 엄청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치아 공포증, 치과 공포증 환자에게만 수면 치료가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과 치료에 두려움이 심한 분들께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으시겠지만 구역 반응이 심하거나 물을 머금고 있기 힘들어해서 치과 진료가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저질환 때문에 일반 치과 치료가 힘드신 분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이제 공황장애나 폐쇄공포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과연 수면 치료로 치과 치료 어느 정도 범위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이건데 네. 왠지 저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임플란트 그리고 이거 뭐죠? 치아 교정, 모든 뽑는 시술이. 거. 혹시 네. 뭐 충치 때문에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있나요? 네, 이제 충치 치료나 예. 아니면은 신경 치료, 잇몸 치료, 사랑니 발치, 네. 임플란트 등 그 생각하시는 모든 치과가 수면 치료 가능은 합니다. 오.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두려워하실 만한 이제 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자분들이 먼저 찾으시고요.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하지 않은 진료에 수면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네. 치료의 난이도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치과의 공포증 유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환자분과 상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해달라고 조른다고 다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그렇지는 말씀이시죠? 않습니다. 네. 제가 조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원장님 제가 찾아가면은 수면 치료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통증을 좀 줄여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이제 수술 받고 나서 특히 치과 가가지고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네. 수술 후에 통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술 후 통증과 수면 치료 자체에는 큰 상관이 없긴 하지만 이제 치료 도중에 발생하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심리적인 공포를 극복하고 그리고 치료의 기억을 잃는다는 점에서는 이제 수면 치료의 의의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하겠죠. 수술 후 통증이 없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치과 치료가 최소 침습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투약을 비롯해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의료진의 주의사항 설명이 잘 따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내과에서 이 수면 내시경 하는 것처럼 치과에서도 이제 수면 치료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제 수면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감이 높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재수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 하지만 이제 수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회복실 등의 시설 또는 이제 의료진들의 교육 갖춰야 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 내에 널리 퍼지기는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내시경도 수면 내시경 거의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치과 치료도 힘든 치료는 수면 치료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수면 치료를 받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병원을 알아보잖아요. 어떤 의료진이 있는지도 찾아보지만 환자 입장에서 또 어떤 부분을 미리 챙겨보면 좋을까요? 이제 수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는 약물이 주로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안정성이 입증된 약물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치과에 응급 상황에 대비한 기구나 아니면은 이제 그 대처 능력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미국 심폐소생협회의 BLS 과정이나 아니면은 대한치과마취과학회의 달스 과정 등을 이제 수료한 의료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술 후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술 후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제 회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회복실 구비되어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갖춰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갖춰야 될 게 많은데도 수면 치료를 하는 걸 보니까 네. 이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치과에서도 치료가 좀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환자 아버지 생각하고 이제 수면 치료를 처음 시작하게 됐지만 수면 진료는 사실 의료인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해주는 진료입니다. 구호흡하는 환자들 편하게 진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환자 입장에서 얻는 베네핏이 훨씬 크죠. 이제 의료인들도 이제 상당히 환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치과 치료가 왜 불편하고 무서운지 그리고 이 불편감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환자 입장에서 치료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 중심의 치료가 뭘 말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전문가적 관점에서만 이제 진단과 판단을 하지 않고 환자분과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입장에 입각해서 함께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의 경우에는 진단의 과정부터 이제 환자와 함께 하는데요. 이제 치과 진료 받으면서 과잉 진료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제 내가 적절한 진단을 받지 못할까 하면서 그런 걱정을 갖고 이제 걱정을 하시다가 치과를 선택 못하시는 환자들 하루에도 여러 명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환자와 원활한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저기 보이는 사진과 같이 임상 사진을 촬영해서 환자와 함께 사진을 보면서 치료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고 상담을 하면은 확실히 그 치과 치료에 대한 걱정, 불신 이런 게 확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사진을 찍는데 협조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 초등학생 제외하고 중학생 이상 모든 환자들은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사진 촬영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초기에 질병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방치해서 큰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런 방식을 좀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진과 같이 겉으로는 멀쩡한 치아를 이제 그 겉부분을 제거해 보면 이렇게 안쪽에 크게 충치가 보이게 됩니다. 치과에서 주로 보는 충치나 잇몸병 등의 질환은 환자가 느끼는 증상, 즉 이제 치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리고요. 치통이 나타나면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서 증상이 있기 전에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촬영이나 뭐 수면 치료 방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또 환자 중심의 치료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이제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은 무삭제 라미네이트, 아니면 투명 교정, 골이식 최소화, 자연 치아의 외형을 따르는 아름다운 보철 등등이 있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 치아 살리기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 치아 살리기가 중요하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임플란트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를 해보고 안 되더라도 내 치아를 살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재료 자체와 식립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구강 재건이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가 갖고 있는 고유 수용성 감각 중에서 씹는 그런 감각을 100% 재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씹는 저작 기능을 100% 그 회복할 수는 없고요. 또 이제 자연 치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복 후에도 그 관리가 좀 이제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또한 이제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은 임플란트 주위염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상황에 맞는 최대한의 관리, 임플란트가 있다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연 치아가 있다면 자연 치아에 대해서 최대한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지금 발치 즉시 임플란트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 뽑아본 사람들은 다들 알 거예요. 뽑고 나면 그 자체로 너무 아프거든요. 피도 많이 나고. 근데 네. 여기에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게 사실 환자 입장에서도 좀 부담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환자 중심 치료라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하면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사실 치과 의사에게도 더 난이도가 있는 좀 복잡한 술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환자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득이 되는 치료입니다. 예. 첫 번째는 오히려 통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치과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또 마취입니다.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은 환자분은 마취를 한 번만 해도 되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통증의 기간 자체가 발치하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또 심고 기다리는 것, 그것보다는 발치한 후에 즉시 임플란트의 식립이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짧은 치유 기간 동안 통증을 느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은 환자 입장에서 통증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 그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 발치한 자리에 임플란트 심으면 2배로 아프지 않냐.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렇진 않고 아픈데 또 찌르잖아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종종 이제 뼈 이식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뼈 이식 때문에 붓기와 통증이 좀 발생할 수 있지만 뼈 이식이 없는 경우가 보면은 임플란트는 발치 이상의 통증을 더 유발하지는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호.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병원 안 와도 되니까 네. 시간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저는 최근에 무삭제 라미네이트라는 네.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라미네이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깎아야, 이게 제 맛은 아니지만 깎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뭐 어떤 거예요?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치아를 전혀 깎지 않고 하는 라미네이트입니다. 가능한가요? 무삭제 라미네이트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라는 것 자체가 최초에 등장할 때 환자의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리고 보철적으로 심미를 개선하고자 나타났던 것이었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치아 삭제는 필요하긴 했는데 이제는 재료 자체가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또 라미네이트를 붙이는 접착 기술을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아주 얇은 두께의 라미네이트를 만들어서 삭제 없이 그 라미네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연 치아를 보존하면서 최소 삭제로 단기간에 심미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라미네이트 본연의 그런 목적에 맞는 라미네이트가 현재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오, 그렇군요. 또 사진을 준비하셨는데 네.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저희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무삭제 라미네이트, 기존 라미네이트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문제 이제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는 첫 번째 환자의 요구 사항은 심미잖아요. 네. 이제 누구나 이제 심미의 기준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예인들처럼 새하얗고 완전히 가지런한 정형화된 치아를 갖는 것이 목적인 경우도 있고, 이제 일반인들 경우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틈을 메꾼다든지 색을 좀 하얗게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요구가 첫 번째가 치아를 삭제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이제 최대한 자연 치아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자연 치아의 형태하고 색상을 유지한 채 라미네이트를 원하는 환자분들 만날 때 저희는 더 고민할 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무삭제 라미네이트의 장점은 첫 번째는 이제 치아를 깎지 않기 때문에 시린 증상이 전혀 없다는 그런 안 좋은 증상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통적인 라미네이트가 범낭질이라고 하는 치아의 가장 단단한 외벽을 어느 정도는 손상을 시킨다는 점을 고려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무삭제 또는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가 안 되는 경우에는 치열 교정 등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무삭제,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한 그런 상태로 만든 후에 라미네이트 시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 앞에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네.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예요? 일단 심한 전치부에 회전된 구정 교합이 있으면 힘들고요. 그리고 돌출입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어렵습니다. 어금니의 교합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그거는 이제 무삭제뿐만이 아니고 전통적인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적응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분의 요구 사항이
과연 이제 라미네이트 치료로 만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새해가 밝은 지 2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요. 새해에는 꼭 치과치료 해야겠다 결심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네, 이제 저번 주가 구정이었으니까 이제 음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막 시작이 되었네요. 예. 치아 건강이 오복중 으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갑진년 가장 값진 치아 건강 지키면서 건강 365 시청자 여러분들 365일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와. 너무 멋진 또 마무리를 네. 해주셨어요. 제가 어떤 그 연구 내용을 봤는데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건강한 자연 치아 하나당 이 돈의 가치로 따지면 네. 3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자. 사랑니 4개 빼고 28개 잡으면 28 곱하기 3 하면 8억 4천만 원을 버는 셈이에요. 대박. 집값이네요. 우리 입안에 지금 8억 넘는 돈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게 그 웬만한 노후 대비한 투자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후를 위한 현명한 투자 여러분 치카치카 매일매일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치과 관리 잘해야겠다는 결심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치과 전문의 조재민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